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예린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새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녕하신지요? 이 같은 폭설에 영향권에 든 곳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간밤에 열렸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감안했을 때는 그다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마감가로 봤을 때 역시 다우는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런 것 치고 오늘 코스피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나흘 만에 드디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멈추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괜찮은 쌍끌이 매수가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보다도 기관에서 사는 규모가 더 크다라는 점인데요. 투신권은 19거래일 만에 사는가 싶었는데 투신권은 역시나 팔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방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39포인트, 장중에는 2040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2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증시 전망을 지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릴레이 형식으로 어제부터 듣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대우증권으로 가볼 테니까 이 얘기에도 많은 기대를 좀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컨설팅 랩에 있는 이영준 연구원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보다도 이제 기관이 많이 사주는 그런 날인데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좀 줄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아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2044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3,5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반면 아시아 증시는 중국의 추가 긴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부분의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전에 발표된 경기선행지수가 11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으로 추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으로 호재로 인식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와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전기전자 업종과 건설 업종의 호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여기에 배당 기일이 오늘로 마감됨에 따라 배당과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상위종합지수는 어제 2% 그렇게 급락하더니 오늘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장의 언제쯤 살아날는지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IT 그리고 건설주 급등도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건설주가 왜 이렇게 유독 강세를 띠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돼서라고들 하는데 좀 자세히 언급해 주시죠. 예, 건설주가 모처럼 만에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일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가 폐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오일머니 유입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마침 대우건설이 오늘 오전에 모르코에서 화력발전소 수주를 따냄에 따라서 해외 수주 물꼬가 트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만큼 심리적으로 국내 주택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해외 건설 모멘텀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대우건설은 3%대 후반 그리고 GS건설은 장중에 10%도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승폭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통상 1월에는 1월 효과가 나타난다고들 하잖아요. 이제 뭐 이번 달 올해 거의 다 갔고 며칠만 있으면은 1월을 맞게 되는데 하지만 올 1월에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추가로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1월 효과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 과거 경험을 보면 1월 국내 증시는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상승 확률이 60%를 기록했으며 특히 1월 초 10거래일 동안은 70% 정도의 상승 확률을 보여왔었습니다. 더욱이
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풍부한 시동 유동성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긴축 이슈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역시 최근 기술적 분석상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발 긴축 이슈가 확대될 수 있으며 스토캐스틱스와 MACD 등 가격 지표 흐름이 지수 상승세와 달리 하락 다이버전스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월 효과를 기대하시더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1월 초 매수 전략, 중순 이후 매도 전략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중국 긴축도 부담이지만 지금 기술적인 지표도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월 효과는 크지는 않겠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라 이런 얘기셨던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장 마감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근데 12월 28일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배당주 만약에 잡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1시간 정도 남겨둔 셈인데요. 오늘 마지막 막차로 배당주를 사는 것 너무 무리수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 배당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1시간가량 남았습니다. 네. 예,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는 최근 3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되는 주식들에 투자했을 경우 모두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다는 점, 또한 배당 수익률 3% 이상 되는 종목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의 시초가 하락률 비교 시 최근 3년간 배당 수익률이 더 크게 났다는 점에서 저금리 시대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올해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KT, SK텔레콤, SO일 등은 강보합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배당락 이후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는 종목보다는 실적과 펀더멘탈을 겸비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 실적과 펀더멘탈을 겸비하는 종목들의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전통적인 고배당주보다는 배당과 더불어 실적 모멘텀까지 가치 있는 종목을 좀 골라서 선별해 투자하자는 얘기셨네요. 대신증권 컨설팅 랩에 있는 이영준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점장으로부터 듣는 내년도 증시 전망. 어제 삼성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 지점으로 가서 배진묵 총괄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우증권 배진묵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수가요, 오늘 제외하면은 딱 이 거래일만 남았잖아요. 눈은 사실 지금 시장을 보고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년 증시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른 분과 연결했을 때 내년에 한 코스피 2,500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신다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년도 코스피 예상 밴드가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요? 예.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네. 2011년에도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과잉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과 수급 모두 아직 과잉이 없습니다. 시장에는. 코스피가 2009년 3월 저점 대비 90% 넘게 올랐지만 코스피 2000포인트대에서도 시장의 PER은 9.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강세장에서 34조 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너무 높게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점은 모두가 낙관할 때 나오지 지금처럼 의심이 많을 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2011년 강세장에서의 릴레이팅 목표치는 PER 기준으로 저희들은 11.5배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한국 증시 강세장 정점에서의 PER은 최저 13.3배에서 최고 20.2배에 그렇게 버블을 형성을 했었죠. 90년대 중반 이후 코스피 정점에서의 PER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IMF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은 과거와 같은 고PER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세장의 고점이 아닌 평균 PER 수준인 11.5배까지의 릴레이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피 타깃은 대략 한 2,400포인트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PER 11.5배는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 메릿을 보여주는 소위 그 일드 갭도 고려된 수치입니다. 우리는 2011년 평균 금리를 약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PER 11.5배에서의 일드 갭은 5.2%포인트에 달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일드 갭 5%포인트 이상은 주식 매수 권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어섰던 2007년 하반기의 일드 갭은 2.2배에서 약 2.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금리의 절대 레벨이 2007년 하반기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PER 11.5배까지는 큰 무리 없이 릴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과잉이 없다고는 하지만요. 이미 코스피 PER이 한 10배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도 많이 준 데다가 내년도로 넘어가면요. 중국 긴축 또 유로존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데다가 실적도 그다지 큰 모멘텀은 못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걸림돌은 없을까요? 예, 저희는 좀 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예. 물론 뭐 최근 10년간 기준으로 볼 때 소위 그 1월 효과는 거의 없었고 사실은 미미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10년이나 1월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유동성의 증가와 함께 대기 자금이 가장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는 1월 달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유동성, 많은 돈의 힘을 조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2,400포인트까지 일단 타깃으로 본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리레이팅 하면은 리레이팅이 더 급한 쪽은 중소형주 코스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이 뭐 내년도 실적 전망만 보면은 또 역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와 이 코스닥의 소외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예,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도 2011년에는 저희들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계 자금의 주식 시장 유입이 곧 과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흘러넘치는 소위 그 스필오브 이펙트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초과 수익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는 보통 이제 탑다운적 그런 시각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로 자금이 유입돼야 중소형주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2011년의 수급 여건은 중소형주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대형주보다 낮아졌다는 점도 중소형주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일 것입니다. 이 밖에 앞서 논의한 정부의 상생 정책도 중소형주들에게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2012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내년에도 중소형주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요. 수급, 밸류에이션 그리고 정부 정책 때문이라도 내년에 중소형주 갈 거다라는 얘기신데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의견하고요. 유망한 업종이 있으면 함께 좀 언급해 주십시오. 예. 2010년 대부분의 주도주는 아마 자동차, 화학, 조선 등 대형주였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소외되었던 우량주도 좀 있었죠. 그러나 새해에는 차별화된 상승 행태보다는 순환매적인 장이 아마 전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소외되었던 금융주, 건설주 등도 순환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자, 뭐 차별화돼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 합쳐서 못 갔던 업종까지 다 함께 가는 그런 측면에서 금융과 건설을 또 좋게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레버 카운트가 그야말로 활성화될 것이라서 기관을 따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들었었는데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얘기 좀 종합해 주시죠. 예. 먼저 그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2009년, 2010년 동안 수출주 주도로 이제 코스피 2000 시대를 맞이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시장 흐름이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도 구미 그 선진국의 재정 긴축, 중국의 통화 긴축 흐름 등을 감안하면 2011년에는 수출보다는 내수 섹터의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예상되는 원화 강세 흐름도 내수주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따라서 코스피 2000포인트 대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대형주보다는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더불어 중소형주에도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잦은 순환매 등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08년 주가 부진에 따른 트라우마로 펀드에서는 꾸준히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랩 계좌 등 신상품으로 국내 가계 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 시에 재무제표의 수급, 테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경기 선행지수 반등하기 때문에 수출주보다 내수주가 나은 그런 증시가 내년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그러면은 IT 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출주 아닙니까? 근데 국내 경기 선행지수도 반등하지만은 뭐 중국 쪽 혹은 미국의 경기 모멘텀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승의 원동력인데요. 이런 거 본다면 수출주가 이대로 사그라들 것 같지는 또 않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수출주도 기존의 그 펀드들이나 또는 뭐 그 랩 쪽에서 아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하락한다 그런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 기존에 많이 랩이나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 강도가 좀 적어진다는 것뿐이지 계속적으로 매수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소형주도 가는 내년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쯤 사는 게 중소형주 매수의 베스트 타이밍일까요? 가장 빠른 시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이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예.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좀 작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인화전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상승 가능성이 많고 잠재력이 많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상반기에 특히 1, 4분기에 매수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소형주 매수는 내년 1분기에 가서 해라. 셀트리온하고 인화전공 두 종목까지 콕 집어 잘 들었습니다. 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지점 배진묵 총괄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10여 분 정도 뒤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 곳 바로 이 013-3366-0110번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또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수급 분석 한번 해보죠. 누가 이렇게 2040까지 또 끌어올리고 있는지 말이죠.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사는데 기관이 엿새 만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말 거의 다 돼가는데 무슨 바람이 분 건가? 이게 곧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좀 강도가 좀 셉니다. 그렇지만은, 기관들의 지금 현재, 순매수 규모가 2,300억,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4천억대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 기관 쪽 이제 순매수가 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 쪽에서 수급 주체들 중에서 이제 보험 쪽과 증권 그리고 은행 기금 공제 순서로 현재 강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 수익률이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수익률이 좋은 것을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펀드 의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이 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기관들의 기조가 이렇게 순매수 기조로 강력하게 이렇게 전환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이는 이제 다분히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과 같이 대부분의 이제 업종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과
금융업종, 철강 금속업종을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이제 전기전자 쪽을 1천억 이상 강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건설업과 철강 금속, 서비스 업종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제 건설 쪽의 부양 이러한 부분에 이제 대책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호재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이제 그 강세가 어느 정도 이 눈부시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화답하듯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9%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부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현대차와 더불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과 포스코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테크인, 기아차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GS건설을 상당히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과 삼성SDI,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KT 등도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대비로 해서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상승률이 좀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든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분들이 IT 종목들은 하나쯤 갖고 계실 듯한데요. 오늘 이렇게 또 시세를 폭발적으로 내고 있는 건설주 가운데 만약 오늘 담아야 된다면 가장 괜찮은 종목, 탑픽주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오늘 같은 날 좀 추격해서 사도 되는 날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인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일부터 이 건설업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됐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기존의 이제 저항대, 매물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일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대적인 그 물량, 이러한 매도 물량도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만약에 내일까지 이러한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시장의 대장 업종으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적극적인 매수는 내일부터 한번 관망을 하면서 진입 시도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분히 내년 1월 효과에 의한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 그리고 어닝 시즌을 맞이한 하나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발표될 이 경기 선행지수,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터닝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쪽의 매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전기전자의 그 수급 구조 그리고 상승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경기 선행지수를 어느 정도 터닝을 한다라는 것을 예고한다라고 봤을 때는 1월달의 장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결국 IT 쪽 그리고 건설도 다 봐야 되는데, 건설은 추가로 추격해서 사는 것은 내일까지 한번 강세가 유지가 되는지 보고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신데요. 조금 종합적으로 또 건설과 IT 조금 치중된 얘기였던 것 같아서 마감 전략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감 전략은 이제 영업일수가 이제 올해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은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죠. 윈도우 드레싱이 오늘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의 쉬어가는 자리가 내일부터 어느 정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 업종, 특히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러한 업종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부 업종에 이제 국한되면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 자체는 견조하게 추세 트렌드 자체를 상승 트렌드로 이제 유지를 시키면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치는 하나의 손바뀜 현상이 완료되는 부분, 그리고 기대 심리가 이제 극대화되는 1월 달부터의 어느 정도의 이 랠리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자체는 일부 대형주 위주로의 섣부른 판단 대신에 현재의 장 맞게
장에 맞게 이 우량 대응주 중심의 접근 전략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이 주워 담는 분할 매수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이고 현재 시점에서의 그 이 예상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의 그 수급 구조 그리고 선호하는 업종이 이미 나오고 있고 답이 나와 있는 만큼 섣부르게 뭐 이렇게 뭐 길목 지키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현재의 강세의 종목 업종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일단은 올해는 뭐 관망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에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드리겠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다시 계좌를 보시면서 재편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화면부터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은행부터 휠라코리아까지 5개 종목이 보여지고 있는데 휠라코리아 어제 막 편입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2% 이상 수익을 내셨는데 지금 추가로 더 사자 오늘 플러스 양봉 뜨는 자리에서 조금 더 매수 의견을 내주셨고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종가 기준 26,000원 지지 못하면은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내자 얘기하셨는데 지지가 됐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자 이런 의견이신가 봐요. 의견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만은 조금 이제 시장에 좀 벗어나는 좀 하락의 좀 폭이 좀 높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6,000원에 이제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26,000원이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이 손절가 부분의 종가상 지지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중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단기 반영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적인 상승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 그 하나케미칼도 이제 보유에다가 방향성 확인까지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인 이제 하나케미칼의 분위기는 오늘 지금 한 2시 이후부터 해서 어느 정도 터닝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에 단기적으로 하단부를 지금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2,050원에 지금 현재 50원 플러스의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자리는 내일 정도의 양봉 자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올라오는 자리다 이러면 오늘까지의 저점 형성 이후에 나타나는 내일 양봉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 확인까지 내일까지 관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21선의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도 지금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상승 트렌드는 상당히 반전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내에서의 그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만은 만약에 저점 매수를 원하시는 그런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는 76,000원에서 75,5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림목 구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휠라코리아 지금 76,900원에 추가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끝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관심 종목 건설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이 종목의 핵심은 뭐니 해도 PF 그동안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PF에 대한 부실이 거의 없다. 타 종목보다는 상당히 좀 견실하다. 뭐 이렇게 시장에 이제 평가가 나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 구조가 상당히 좀 좋은 상대적으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가 이제 12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소 게임처럼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대비로 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둔합니다만은 위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량대가 상당히 좀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 이러면 하나의 그 건설업의 하나의 터닝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한 하나의 기대 심리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물량벽을 돌파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뭐 현대산업의 차트 보시다시피 박스권에 이제 그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박스권을 이제 상단 돌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돌출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있죠. 125만 주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박스권의 상단부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갖다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의 개선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34,000원 구간에서 33,000원 구간에서 35,000원 구간까지 다소 좀 넓은 구간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한다 이러면 1차 목표가는 42,000원, 2차 목표가는 45,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구간은 32,5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5일선 부분이 하회하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매매하자 현대산업에 대해 오늘 건설주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앞선 얘기하고 약간은 다르네요. 건설주는 내일까지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하자 하셨는데 지금 현대산업 거래량은 엄청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차트는 조금 걱정도 되는 차트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꼭 오늘 사야 됩니까? 딱 오늘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기대 심리입니다. 일단은 100% 비중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수준에서 1차 뭐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 이러면은 1차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절반 정도를 더 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산업 분할로 해서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현대산업까지 추가하신 분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요.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의견 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지금도 가능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양정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 그리고 HNBS의 김도영 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도 2040까지 돌파를 하고서요. 현재는 2036포인트 정도인데요. 코스닥은 조금 아쉽게도 오늘 반등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 장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오늘 꼭 마감 전략이라기보다는 며칠 정도 더 보태서 좀 투자할 때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먼저 차트 먼저 흐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주봉 차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를 넣어놨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 배당락일이고요. 배당을 받으실 거면은 오늘까지 주식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상으로 주식을 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가 주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았는데 편하게 그냥 2006년도부터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1월 달입니다. 그리고 계속 1월 달을 찍어보자면요. 확인했다시피 1월 전반적으로 1월 첫 주에 해당하는 물량 자체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전통적으로 최근 5년 동안은 하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나오는 경우 그럴 수 있지만 물론 시장에 대한 판단은 1월 달에 갑자기 외국인 및 기관 수급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면은 꼭 최근 5개년, 10개년간의 차트를 무너뜨리면서 반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일단 경험적으로
혹은 수치적으로는 1월 초 정도에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코스피 종합지수가 급격한 반등은 있지 않았다라는 경험적인 결과 때문에 일단은 매매를 하실 때 어느 정도라면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은 사는 것은 뭐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었지만은 팔고 있었던 기간이 윈도우 드레싱 성격으로 좀 주식을 좀 특히 IT 업종을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월 초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 간의 진검승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지수가 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12월 말부터 1월 초 정도 혹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흐릴 때 어떤 종목을 분할 매수하시면서 꼭 쥐고 있었던 투자자가 가장 큰 수익을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을 해보시다 보면은 뭐 주도주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날은 빠지지 않았고요. 빠져도 1, 2% 하락한다면은 거의 보합권을 되돌리면서 주가가 끝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주도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까지 같이 권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1월에 급격한 반등 지금까지 봤을 때 없었다. 일단 주도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자라고 했었는데 앞선 이영준 연구원도 1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내일이 딱 배당락이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내일 같은 날 빠진 대형 우량주를 잘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이제 마감하는 내일 부분과 그리고 1월 달을 준비하는 데서 좀 간략적으로 저는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달부터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13조 규모로 지금 확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월 무료에 롤오버대 선물 매도 물량이 한 13,000계약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축소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현재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15,000계약이 누적 매도로 잡히는 거지만 실제로 장중에 선선물관을 이용을 해서 선물 매도 부분에 대해서 해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빠져나가 청산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의 대비는 역시 위로 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종가 무렵보다 하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수 부분이 눌려있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내일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 아침장에 기관이나 다른 부분의 개인들 투자자들의 배당락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배당 성향만을 가지고 이익 실현을 하러 청산 물량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 측면에서 강하게 조금 심하게 눌리고 있는, 즉 순환매에 돌고 있는 편입에 포트되어 있던 종목들로 해서 매수 진입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뭐 SK에너지 그리고 강원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조금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 지수가 최소한 3% 이상의 배당 이익을 발생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내일 만약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3% 이상 하락 부분이 재차 강해졌을 경우는 그 눌림목 구간에서 포트 편입에 편중시키고 와서 내년을 맞이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앞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부분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 분위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내년에 1월 효과라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이전에 이미 시장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내년 1월 중에 1분기 중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건 그 선물 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보여지는 힘이라는 것은 위로 더 가려고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올 연말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중소형으로의 과연 1월달 초반부터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붙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한번 숨고르기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문자 소화를 좀 한번 해보죠.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증권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83,000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가격이 82,400원, 500원 정도니까 예, 어제 신고가 내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증권주 가운데서 그야말로 랩 어카운트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대형주를 이제 딱 담아서 기다리고 계신데 향후 뭐 2배로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일단 목표가로는 10만 원까지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판단이 삼성증권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삼성증권이 주가가 지금 가는 모습을 보자면은 2007년도에 미래에셋이 펀드 열풍이 불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전혀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던 경험적으로 좀 그런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같은 의미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레버카운트 시장이 뭐 투자 자문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5천억이나 하루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라는 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메이저 투자자들은 레버카운트에 계속 주목이 될 거라는 점에서는 삼성증권 주가에는 중장기 측면에서는 1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분들께서 과연 지수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1월 초까지 어느 정도에 대한 예상이 갈 수 있는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예상치일 뿐이지 확실하게 예견하기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승하기 전 가격이 어떤 7만 원 부근이라 좀 볼 수가 있는데, 7만 원에 대한, 즉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고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대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과연 할 수 있는지, 혹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일단 저희 결론인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말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은 지수, 증권주 역시 매매할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우증권이 그 지수가 갈 때는 가장 뭐 대장주로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지수가 전고점을 뚫어서 간다, 혹은 지금에 대한 매물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모습이 보일 때는 삼성증권이 먼저 대장주로서 치고 가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수에 대한 판단 계속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증권이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지수 예상이 단기적으로는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2,5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하신 전략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질문을 올리셨던 분 자체는 83,000원 부근, 뭐 어제 사셨을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사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포트의 30% 정도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약간 좀 높은 비중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좀 종목별로 대형주들이 순환매 장세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은 소위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 5일선이 좀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수선 같은 경우에 21선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 지금 가격대로 만약에 그 삼성증권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21선은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좀 눕게 되겠죠. 예. 눕게 되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76,000원 부근이 21선이 되고요. 5일선 부근 옆으로 가면 좀 밑으로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지금 5일선과 21선이 좀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만나는 부근 자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그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 75,000에서 8만 원 사이 부근에서 그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부근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역시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증권 10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 제시하셨고 7만 5천 원, 8만 원 사이에서 5일선과 21선이 딱 만나는 날이다. 그때는 추가로 더 사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김도영 전문가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350원에 20% 정도 매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를 보니까 1,170원, 그러니까 주당 한 200원 가까이 나 손해를 보고 계신데, 이분 참 지금 5거래일 내리막길만 걷고 있거든요. 네. 언제쯤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지금 전량 손절이 나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손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다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부실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선도 주체가 부실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난 1,200원대에서 강하게 1,400원까지 돌파를 했을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선도 주체로 들어왔었던 측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인 1,5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1,490원의 최고가를 경신하고 난 뒤에 재차 눌렸던 측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 경우에 탄소 나노 섬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출회가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받은 게 기금위에서 순매수로 받아들였던 형국이었는데요. 그것을 살펴봤을 땐 아직 그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슈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날입니다. 바로 이날 밑꼬리를 달았던 이날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탄소화물 물량에 대한 출회가 됐던 측면에서 오후장과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서 올라왔던 선도 주체는 바로 기금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재차 그 부분까지 이탈하지 않고 현재 1170원, 1160원 부근에서 지지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것이 과연 왜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부분에 지금까지 지지를 했지만 언제든지 밑으로 열려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즉 이곳이 바닥 따지기라는 측면이라면 매수 진입으로 해서 아니면 보유하고 홀딩할 수 있는 측면이지만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선도 주체가 부실되어 있을 때 추가 하락 부분이 염려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원자력 플랜트 다음에 담수화 플랜트 시장에서는 반드시 먼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사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그대로 넘기신다고 했을 때 1280원 부근의 돌파 부분에 대한 매물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살펴보신다면 아직 공격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지금 자료로 봤을 땐 좀 손절해야 되지만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웅진 케미칼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 끝번호 5299 쓰시는 분의 종목인 아시아나항공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좋네요.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11월 5일날 매수했다. 이렇게 매수 시점까지 정확하면 더 좋습니다. 9,650원에 사셨고 현재 근데 100%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나 하면은 언제쯤 반등 나옵니까? 이미 다 오른 것 같은데 손절은 늦었죠. 대한통운 요 매각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전망을 함께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대한통운 매각 관련해서는 그룹에 대한 재무 구조가 꽤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시피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박스권의 긴 지루한 흐름을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12월 5일날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사신 건 잘 사셨습니다. 신고가 내가지고 가다가 그 고점에서 털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요 수급 자체가 기관들의 좀 연일 좀 거침없는 매도세 때문에 일단 박스 10만 원에 대한 박스권 돌파를 계기로 해서 기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부담은 역시 없어 보이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3분기 실적이 1조 3,765억 정도, 영업이익은 2,391억, 영업이익이 17% 정도 나왔고요. 그 4분기도 역시 이 정도 수준 유지할 거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00원 정도 혹은 9,100원 정도까지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 대한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9,650원 정도는 단기간 충분히 회복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복이 되신다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좀 매매가 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최근에 10,000원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해 다음에는 최근에는 한번 좀 올라왔을 뿐이지 10,000원에 대한 매물은 역시 매물권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10,000원권에서는 한 번 정도의 차익 실현하셔서 대부분 근데 100%이기 때문에 50% 물량만 일단 손절이 아니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00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좀 거래량을 살펴보시면서 좀 더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 역시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대한통운 매각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주가를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좀 전에 문자 보내셨네요. 9518님의 두 종목 빠르게 좀 함께 소화를 해드릴게요. 기아차로 50%, 나머지 포트의 반은 KT를 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기아차는 매수가가 51,700원. 근데 계속 기아차 잘 갈 수 있는 겁니까? 물어오셨고요. KT는 49,000원에 샀는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일단은 포트에 정확히 반반으로 일단은 기아차 부분과 KT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기아차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에 현대에서 신형 그랜저가 출시되는 시점에서 시장점유 하락 부분에 대해서 우려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 수급 주체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재차 강하게 반등으로 들어왔던 측면이기 때문에요. 매도 시점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아차는 반드시 성공을 했던 포트 편입의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1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절로 잡으시는 측면을 살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살펴봤을 때는 내년 부분에 대해서 K5, K7의 엔진과 엔진 변속 부분에 대해서 변경 프레임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실적 부분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11선 이탈 부분을 살펴보시는데요.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5만 원 부분이 11선 이탈이라고 보실 때 그렇게 11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신다면 넉넉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폰 4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부분이 있고요. IPTV 부분에 대해서 KT와의 이제 인수합병 이후에 그 유무선 쪽으로 해서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신주에 대한 매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신 금액은 49,000원에서 조금 이익 구간에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목표했었던 고점 부분이었던 51,700원 부분까지는 일단 52,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T 52,000원까지 보자 얘기하셨고, 기아차는 5만원, 밀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한번 체크해보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 먼저 박현상 대리님이 11월 2일 날 얘기하셨던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목표가의 장중에 갔습니다. 24,500원. 지금 하이닉스는 사실 오늘의 관심주인데, 많은 분들이 오늘 그냥 확 정리하자. 너무 그간 힘들었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장중에 또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11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일단 실현을 했으리라고 다른 분들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주가를 지금 오늘도 저희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과연 지금 팔고 넘어갈까? 아니면은 시장 조정에 대비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포트에 남겨놓을까라는 좀 가장 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일단 이왕 기다리신 거 IT 업종은 내년 초에 분명히 좀 선환매로 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 오른 재평가 업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 한 달 정도 기다리셨던 거는 일단 수익 실현 일부 물량 정도 3분의 1에서 50% 정도는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물량 좀 포트 안에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금일의 추천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가지고 온 거는 대우 인터내셔널 최근에 아시다시피 원자재라든지 해외 M&A 관련주들이 좀 꽤 테마로 형성이 돼서 가장 크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CG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포스코에 인수한 이후에는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계속 대우인터를 매매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이거 미얀마 가스 유전 얘기 언제 나오느냐. 저 레포트 상으로는요. 2013년에 가스 유전 프로젝트는 가시화될 전망이고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물량들 자체는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수 후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자본 조달 능력에 따라서 가시화될 것이라는 레포트가 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이유는 최근에 일단 그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그만 가장 큰 대형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들고 왔고요. 매수가로는 지금 CG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오늘 오르기 전 가격 34,500원 정도에서 즉 5일선과 지금 60일선이 맞닿아 있는 34,500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에서 약간 어깨 부근인 38,5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로는 빠질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매물이 있었던 32,000원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보다 조금 더 싸지면 한번 잡아보자는 의견이셨고요. 우리 김도현 팀장님 어제 배당주 GKL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AS가 필요하겠죠. 예. 자, 일단 어제 만약에 내가 고점 대비해서 매수를 진입했다라면 지금 현재 1.5% 손실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내일 시초가 오늘 종가와 같을 때 배당납 부분에 4%의 이익을 발생한다면 직접적으로 2.5%의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내일 포인트, 내일 오전짝에 기관 쪽에서의 물량이 갑작스럽게 출회되지 않는 한은 오버나시라 해서 1월 달로 앞으로 보는 매기 쪽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물량이 출회되는 측면이 파악이 된다고 했을 때 전략 이익 실현이든 손절 라인을 이제 확보를 하시고 나서 배당락으로 해서 4% 이익 실현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드 코리아 레저 AS까지 들어봤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오늘 또 박현상 대리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12월 28일 이제 장 종료 딱 7분 남았네요. 코스피는 현재 203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9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3포인트나 더 낮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등, 코스닥은 반등에 실패할 듯 보이는데 장 마감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